빅테크 기업의 2개, 3개 정도의 싸움이에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애플폰이 나오면서 HCI의 혁신이 오는데 여기에 이제 AI가 들어오면서 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쟁이 다시 시작됩니다. 아직 정의되지 않은 새로운 플랫폼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이 매킨토시를 만들 때 개발자가 부족하니까 그 소프트웨어 개발을 아웃소싱을 줍니다. 누구한테 줬냐면 빌 게이츠. 테크와 경제를 1+1으로 한 번에 배우는 시간, 테크의 일타 강사 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는 스마트 글래스인데요. 스마트 글래스 하면은 이게 뭘까 하면서 좀 감이 안 잡힐 수 있는데 애플 비전이라고 하면은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도 테크 일타 강사인 두 분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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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광주과학기술원 AI 정책전략대학원 대학원장 김준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테크레디의 조성범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과 오픈 이노베이션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플 비전 같은 스마트 글래스가 하루아침에 나온 건 아닐 텐데 이런 기술들이 나오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교수님? 이 애플 비전 바로 전 단계 거꾸로 좀 가보면은 마우스 전 단계 모니터, 이제 모니터 전 단계 펀치카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HCI라 그럽니다. Human Computer Interface. 그래서 인간과 컴퓨터 사이의 상호작용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제 도구를 쓰는 거죠. 그 도구로 첫 번째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펀치카드라는 게 있었어요. 이 많은 분들이 공유를 못 하실 거예요. 공감을 못 하실 거예요. 뭐냐면 저는 컴퓨터를 처음 배울 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이 펀치카드를 직접 찍어가지고 컴퓨터에 코딩하는 것들을 배웠었는데 사실 이 펀치카드라는 게 그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의 시작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디에 사용되냐면 이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 요쯤에 직조기가 많이 사용됐던 이 옷을 짜는 공장들에서 프랑스 쪽에서 이 종이를 말아가지고 구멍이 뚫린 것들에 의해서 제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구멍은 계속 고, 왼쪽 구멍은 잠깐 멈춰, 이런 형태로 인간과 기계가 서로 공감하는 그런 인터페이스들이 있었다가 두 번째부터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그래프 타이프인데 텔레타이프라고 하는 게 전보, 띠띠띠띠 이런 모스부호를 쓰기도 하지만 구성이 실제 이 타자기하고 그 다음에 프린터 요 사이에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으로 보내가지고 내가 여기서 안녕하세요 하면은 부산에서 안녕하세요가 프린트되게 할 수 있는 텔레타입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최초의 HCI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물리적으로 뭔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귀찮아요. 사람들이 늘 찾게 되는 게 편리함, 그리고 도구가 계속 발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의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이 컴퓨터 쪽에서 이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게 된 게 바로 코딩입니다. 그래서 코딩이 뭐냐면 명령어로 이제 내가 글을 써서 너 이렇게 해라고 하는 부분인데 얘가 자연어를 못 알아듣잖아요. 컴퓨터가 한국말, 영어 이런 것들을 못 알아들을 때 한 7, 80년 전이라고 보면 그때부터 이제 코딩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애니악, 유니박, 포트란, 리습, 그리고 베이직, 그리고 SQL, 그리고 C++, 파이썬. 녹화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게 파이썬이 최신에 나온 코딩 언어인 줄 알았어요. 1990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자바, 그리고 C# 이런 형태로 진행을 쭉 해온 그 코딩들이 결국은 또 컴퓨터하고 인터랙션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우리 삶이 이제 익숙해진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GUI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용자들이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친화력 있는 그리고 대중성 있는 이런 HCI 도구들이 나왔는데 그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우스하고 모니터에 있는 아이콘들이에요. 그래서 아이콘을 마우스가 누를 때 직관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 HCI의 역사, 그리고 이제 오늘 소개할 스마트 글래스, 홀로렌즈, 애플 비전 이런 것들이 새로운 인터페이스로 등장을 합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인 HCI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이제 이 HCI라는 게 인공지능이 들어오면서 대부분의 혁신을 만들어냅니다. 그전에는 빅테크 기업의 2개, 3개 정도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마우스나 GUI를 잘 사용하는, 그리고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애플폰이 나오면서 이 HCI의 혁신이 오는데, 여기에 이제 AI가 들어오면서 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쟁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 부분에서 일단은 현재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승리로 보고 있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키보드 명령이나 마우스 명령을 했던 게 이제는 챗봇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대화형으로 명령어를 내립니다. 이제는 키보드리스 시대가 돼서 음성 인식이나 자연어 처리, 자연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것들, 그리고 컴퓨터 비전, 이런 것들이 지금 HCI에 같이 섞여서 들어옵니다. 결국은 인공지능이 우리가 말을 하면 말하는 걸 텍스트로 바꿔서 텍스트 안에서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리고 또 좀 더 자연스러운 컴퓨터의 상호작용. 그래서 아웃풋도, 결과도 음성으로만 얘기를 했는데도 결과가 우리가 이제까지 검색 베이스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직관적이고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현재. 그러면서 한 단계 더 HCI 쪽으로 업데이트 되는 게 가상현실 쪽에 오늘 이야기할 뭐 스마트 글래스나 애플 비전이나 이런 쪽인데, 이 재밌는 게 가상현실은요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 눈앞에 있느냐 컴퓨터 앞에 있느냐 이런 차이였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내 눈앞에 있는 게 더 편해요. 그전에는 모니터가 더 편했어요. 예전에 어지럽고 그러셨죠. 근데 그 VR 끼면은 이거는 이제 끝이 다 막혀 있고 답답해서 그러는데, 이제는 이제 현실 세계와 같이 보는 이런 리얼리티, 그러니까 AR, 어그멘티드 돼 있다 그러고 믹스트, 서로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런 게 어디에 쓰이냐면 도입이 막 되고 있는 분야가 이제 교육 훈련, 의료 교육, 군사 시뮬레이션, 그리고 게임,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가상 콘서트, 그런 것들이 있고, 교육 학습 부분에서는 과학 교과서의 분자 구조식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역사는 유적지에 가서 실제로 본인이 보면서 싸움도 합니다. 장군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고, 최근에 이제 포켓몬고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을 했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컨셉이죠. 게임과 현장의 AR이 섞여 있는. 그리고 이제 오늘 잠시 후에 보여주실 유지 보수를 할 때요, 새로 온 엔지니어들은 이 기계가 어색해요. 근데 베테랑들은 멀리 떨어져서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서로를 링크 시켜주면서, 새로운 엔지니어는 현장을 보여주고 자기가 어려운 점을 이야기를 하면, 베테랑 엔지니어들은 다른 곳에서도 이 새로운 엔지니어가 보는 시각을 유지시키는 게, 이게 바로 홀로렌즈의 시작이었던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어디로 도입되냐면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설계 쪽으로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전문가들, 독일, 미국,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전문가들을 공간으로 모이게 해서, 가상 공간으로 모이게 해서 한국 엔지니어가 하는 것들을 서로 검토하면서 협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가 결국은 이제 Extended Reality라고 하는 XR 쪽으로 가서 아직 정의되지 않은 새로운 플랫폼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부분들이 새로운 산업으로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컴퓨터 하면 대표적인 2개의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디가 제일 유명하다고 보세요? 좀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네, 또 하나는 이제 애플. 애플. 네, 이 2개의 강자는 치열하게 한 40년 정도 기술 경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표적인 게 마우스죠. 마우스하고 키보드. 이거를 실질적으로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에 접목하면서 이제 역사는 발전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GUI가 발전을 하면서 2개 회사가 급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IT가 발전을 함에 따라 또 하나의 트렌드가 생겼는데, 그거는 바로 역설계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디코딩을 해서 최신의 기술을 나의 기술로 만들어가지고 더 나은 기술들을 만들어내느냐. 지금도 많은 스타트업들, 많은 엔지니어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역설계가 그 HCI,
또 하나는 이 GUI에서도 역설계가 적용이 됐는데요. 마우스는 누가 제일 처음에 발명했다고 생각하세요? 마우스는 네. 누가 저는 제일 처음 애플. 만들었을까요? 애플, 맥킨토시. 그렇죠. 저는 맥킨토시라고 맥킨토시.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맥킨토시도 1984년 출시하기 전에 실제로 스티브 잡스가 고등학교 때 원래는 이 마우스는 제록스라고 하는 회사가 복사기 회사. 네, 그 복사기 회사에서 복사기를 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든 게 이제 마우스인데 그거를 개인용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실제로 말씀하신 아이콘이나 아니면 워드 프로세스를 만들 때 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스티브 잡스가 창업을 해서 만든 게 이제 맥킨토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이 맥킨토시를 만들 때 개발자가 부족하니까 그 소프트웨어 개발을 아웃소싱을 줍니다. 누구한테 줬냐면 빌 게이츠? 그렇습니다. 빌 게이츠한테 줬는데 빌 혹시 빌 게이츠가 게이츠? 보니까 완전히 혁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우스를 개인용 컴퓨터에 접목하다니 스티브 잡스는 천재야라고 했는데 그 역사를 따져보니까 10여 년 전에 제록스라는 제록스에서. 회사가 이미 만들어 놓고 그때는 특허가 불분명했을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윈도우즈 OS에 접목을 해가지고 우리도 마우스를 통한 GUI를 통한 OS를 만들 겁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질문. 그래서 예. 마우스의 최종 승자는 누구예요? 최종 승자는 애플입니다. 방금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애플이 이제 1984년도에 먼저 출시를 하고요. 네. 그 다음 해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1985년도에 윈도우즈를 OS를 이제 출시하게 되는 거죠. 특허권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특허권은 아마 이제 같이 공이 갖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각자 윈도우즈 그러니까 OS별로 구성하는 단계가 틀립니다. 그래서 네. 애플 마우스는 하나 누르는 거고 맞습니다. 오른쪽 클릭은 왼쪽 윈도우즈. 클릭, 오른쪽 클릭은 이제 윈도우즈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권을 이제 분리해서 나눠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싸우게 됩니다. 그래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애플이 싸우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애플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베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윈을 했다. 하지만 출시는 애플이 먼저 출시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GUI가 크게 바뀝니다. 그게 스마트폰입니다. 네. 스마트폰 하면 애플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스마트폰의 원래 그 최대 강자는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블랙베리라는 게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바로 연동돼서 썼던 게 윈도우즈 폰이었어요. 맞습니다. 윈도우즈 네, 폰. 윈도우즈 폰. 그러니까 그때는 스마트폰이란 개념이 아예 없었고요. 문자를 빠르게 보낼 수 있는 블랙베리가 있었다면 이메일 보내고. 예, 이메일 채팅하고 막 네. 그러죠. 근데 거기에 오피스 기능, 컴퓨터 기능을 압축해서 스마트폰 안에 담아놓은 것이 윈도우즈 폰입니다. 그게 얼마 안 됐어요. 2000년대 맞습니다. 초반쯤에.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했을 때 2007년도에 첫 번째 맡았던 프로젝트가 이 윈도우즈 폰을 비즈니스 타입으로 런칭하는 거였습니다. 20년이 안 됐네요. 예, 20년이 채 안 됐습니다. 스마트폰이 20년이 안 됐고. 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시장 점유율 100%였었죠. 윈도우즈 폰으로. 근데 PC를 스마트폰으로 만들어서 비즈니스 유저들한테 팔았는데요. 2007년도에 아주 혁신적인 기술이 드러납니다. 아이콘이. 누구십니까? 저기 계신 분이. 되게 젊으셨네요. 제가 이렇게 스마트폰, 그러니까 윈도우즈 폰 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신문 기사에 났었는데, 그런데 그 스티브 잡스가 청바지에 그 까만 티를 입고 나오더니 하나의 기능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세계가 경악을 하죠. 멀티터치. 회전. 네. 그러면 스크롤 기능들이 이제. 그전에는 우리가 눌렀구나, 패드를. 그쵸, 맞습니다. 자판을 네. 눌렀구나. 네. 커서를 이동시켜서 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것도 힘드니까 마우스를 대체하려고 고민을 하다가 스타일러스 펜을 맞아요. 썼습니다. 그런데 애플은 마우스는 필요 없고 손이 마우스야. 라고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크게 바뀌었고요. 아이폰이 이제 출시가 2007년도에 되면서 100%였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장 점유율은 5년 만에 0%. 윈도우즈 폰은 저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스마트폰의 위너는
애플이 됩니다. 네, 근데 여기 이런 이제 기능들이 이렇게 두 개 거대 빅 IT 기업이 이제 스마트 글라스 시장에서 한판 붙게 되는 거죠. CCTV를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볼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기술에 적용을 해서 이노뎁이라는 회사가 실제로 수원시를 이렇게 디지털 트윈을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적용을 한번 했었습니다. 애플은 애플 비전을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는 걸 한 10년을 지켜보다가 우리는 우리의 강점인 모델로 가야겠다.